비트코인 8만 달러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숫자가 바뀌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거고요. 설마 했던 공포가 현실이 되자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명을 지를 때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이 하락이 구조적 붕괴인지 아니면 거대한 반등을 위한 마지막 진통인지 오늘 제가 그 이면의 모든 실타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첫 번째 방아쇠는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입니다. 현재 시장은 그를 매파라고 부르며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가 18년 전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연준 이사로서 양적 완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유동성을 다 말려 죽일 놈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죠. 하지만 이건 아주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해석일 뿐입니다. 그가 당시 비판했던 포인트는 유동성 공급 자체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여 자본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원칙론적인 우려였습니다. 즉, 그는 단순히 돈을 안 푸는 긴축론자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원칙론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최근 수년간 케빈 워시의 행보와 발언을 분석해 보면 시장의 우려와는 전혀 다른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며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기조인 저금리와 강한 성장에 완벽하게 보조를 맞춰온 인물입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제롬 파월보다 케빈 워시를 더 적합한 인물로 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매파의 탈을 쓴 비둘기이기 때문이죠. 진짜 핵심은 그가 개인적 성향보다 그가 가진 관계의 힘이 있습니다. 그는 임명된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과 과거 골드만삭스 시절부터 이어온 깊은 인연이 있고 백악관 참모진들과도 소통 창구가 매우 넓습니다. 즉, 연준과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이 역사상 유례없는 원팀이 되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시에 컨트롤하겠다는 트럼프식 거대 설계의 핵심 퍼즐이 바로 케빈 워시인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고비는 분명합니다. 케빈 워시가 최종적으로 연준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인준이라는 험난한 정치적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그의 과거 행보를 문제 삼아 파격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연루설과 같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루머들이 시장에 유포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원래 호재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죠. 투자자들은 이 인준 리스크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일단 수익을 확정 짓거나 물량을 줄이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트럼프가 그를 선택한 건 단순한 보온 인사가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를 방어하면서도 미국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한 전략적 배치라는 거죠. 인준 과정에서의 소음이라는 안개가 걷히는 순간 시장은 케빈 워시가 가져올 정책적 투명성과 정부와의 조율 능력을 다시금 높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주말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폭발했습니다. 이란 남부 핵심 군사 요충지인 반다르 아바스에서 원인 불명의 대규모 폭발 보도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풀 패닉 모드다 라는 짧고도 강렬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미국이 이란의 취약한 내부 상황을 기회 삼아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핵 문제를 명분으로 한 이 긴박한 대치 상황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자극했고 변동성이 큰 코인 시장에는 즉각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사태가 확전으로 번질지 아닐지를 분석하기보다 일단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생존을 위한 투매를 선택한 것이죠. 여기에 미국의 부분 셧다운 소식까지 겹치며 시장의 멘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원에서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들이 주말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최종 의결 절차가 지연된 것이죠. 행정적 실무 공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전문가들은 하원 의원들이 복귀하는 2월 2일 이후 즉각 해결될 단기 해프닝으로 분석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시장에게 셧다운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지불 능력이나 행정 마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행정적 공백까지 그야말로 악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퍼펙트 스톰이 비트코인 8만 달러라는 거대한 성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롱 포지션에서만 무려 18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조 5,500억 규모의 물량이 단숨에 강제 청산되었죠. 이는 작년 10월 이후 단일 거래일 기준으로 발생한 가장 압도적인 규모의 청산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넘게 미동도 하지 않았던 초고령 비트코인 100개가 갑자기 지갑을 옮긴 것이죠. 숫자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시장은 이를 전설적인 초기 고래들조차 시장을 떠난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극심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전형적인 하락 사이클이 가동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차가운 데이터는 공포 이면의 기회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은 지난 고점 대비 정확히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장을 병들게 했던 과도한 레버리지, 즉 B2 물량들이 이번 하락을 통해 완전히 털려 나갔다는 뜻이죠.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은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이 없으면 새살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현재 현물 시장의 매수세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파생상품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바닥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가벼워진 몸집으로 반등의 모멘텀만 기다리면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어디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수호자라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평단가인 76K 구간입니다. 가격이 이 구간을 위협하면 75K까지 일시적으로 밀리자 마이클 세일러는 즉각 자신의 SNS에 비트코인 매수 궤적을 나타내는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하며 더 많은 오렌지, more 오렌지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매수 마지노선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실제로 76K 인근에서 대규모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꼬리를 달고 반등한 점은 이 가격대가 단순한 차트상의 숫자가 아닌 기관들의 생존 라인임을 입증해줍니다. 80.5K라는 시장 평균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76K라는 바닥이 확인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입니다.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며 8만 달러 아래에서 물량을 던질 때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은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월 평균 약 18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와 장기 보관용 지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요동치고 폭락설이 난무해도 시장의 진짜 주인들은 지금을 저렴하게 물량을 늘릴 축제의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죠. 또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하락장에서도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하락을 주도한 것이 미국 현물 투자자가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의 강제 청산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미국의 스마트 머니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는 이번 주 발표될 거시경제지표라는 전쟁터로 향해야 합니다. 수요일의 졸트 보고서와 금요일의 비농업 고용지수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키가 될 것이며 특히 실업률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케빈 워시 체제에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단기적인 추세 약화는 불가피하지만 RS표가 이미 극심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은 조만간 강력한 기술적 반등이 터져 나올 시점임을 암시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단순한 차트의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흐름과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를 이겨내는 고도의 심리 게임입니다. 지금 77K, 80K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전은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축적 과정입니다. 2026년 대강세 시나리오를 앞두고 시장은 우리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정도 흔들림에 내 미래를 포기할 것이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히 말합니다. 고래들은 사고 있고 기관은 평단가를 방어하며 악성 레버리지 물량은 청산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은 이제 상승을 위한 깨끗한 도화지로 변했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공포입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 증가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성장으로 여전히 견고합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76K 근방에서 다시 오렌지를 외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떨어지는 칼날은 무섭지만 그 칼날이 바닥에 꽂히는 순간은 가장 큰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2월은 인내의 달이 될 것이며 80K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이르고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력들은 개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할 때 축배를 듭니다. 지금의 패닉설에 동참하여 소중한 자산을 내던지지 마시고 데이터와 팩트를 믿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 폭풍을 견디어내셔야 합니다.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때 끝까지 살아남은 여러분만이 승자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코인 하나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산 종목은 왜 이럴까? 라며 답답해서 책상을 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손절은 밥 먹듯이 하고 수익은 쥐꼬리만 하며 내가 팔면 폭등하고 내가 사면 폭락하는 악순환. 코인 초보라면 누구나 겪는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너무 치열하게 나무만 바라보느라 거대한 숲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듯 당장 눈앞에 호가창이나 뉴스에만 매몰되면 대세 상승을 이끌 코인을 놓치고 손실만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지난 8년 넘게 이 바닥에서 구르며 많이 벌기도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코인 시장은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죠. 저조차도 가끔은 뉴스에 흔들리고 무지성 유튜버들의 말에 혹할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명쾌한 해답이 바로 탑다운 분석 기법입니다. 거시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내는 방법이죠. 이건 손실 확률은 1% 미만으로 줄이고 수익은 10배 이상 극대화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전략입니다. 핵심은 간단한데요. 마치 위성지도로 위치를 보고 로드뷰로 골목길을 확인하듯 시야를 좁혀가는 겁니다. 먼저 월봉과 주봉으로 이 종목이 대성 부른 떡잎인지 확인한 다음 숲을 보는 거죠. 그 다음 일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오늘 세력이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1시간 봉으로 눌림목 타점을 잡아냅니다. 이 흐름만 알면 뉴스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내동매매를 멈출 수 있고 이것만으로 바로 수포개미들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고 꾸준히 불을 쌓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님께 메일 한 통 받았습니다. 분석법 설명은 너무 좋은데 솔직히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니 너무 어려워요. 이걸 안다고 당장 제 계좌가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당장 수익 낼 방법은 없나요? 라고 이 메일을 받고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당장 전쟁터 같은 코인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다가 결국 선을 넘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진 무기를 전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 하는 리딩방 같은 게 절대
절대 네버 아닙니다. 첫 번째 선물은 코인 시황 시크릿 노트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시장 코인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둔 비공개 파일입니다. 바빠서 뉴스 볼 시간 없는 직장인분들 이거 하나면 시장 흐름 한눈에 다 들여다봅니다. 제가 보는 자료 모두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AI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이건 단순한 화살표가 아닙니다. AI가 과거 코인 시장의 흐름, 매일 바뀌는 경제지표, 강대국들의 이슈까지 딥러닝해서 지금이 살 때다, 지금은 도망칠 때다 라고 알려주는 나침판입니다. 실제 해외 코인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템플릿이고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알트코인 기준 약 96%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주가를 흔들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는 그 속임수까지 걸러냅니다. 원래는 뒷거래 시장에서 돈 받고 거래되는 템플릿이지만 제 채널이 사라질 각오를 하고 소수의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시청자에게 금전 요구, 유로 리딩을 일체하지 않으니까요. 사칭 사기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귀한 자료들 어떻게 받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이 영상 좋아요와 제 채널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댓글 하나만 딱 달아주세요. 구독 완료. 댓글은 그냥 간단하게 구독 완료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화면에 해당 링크에서 원하시는 자료들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비공개 파일 자료, AI 보조지표 템플릿, 종목 자료까지 전부 원하시는 거 모두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인 주식 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합니다.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선물들 꼭 받아가셔서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진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